안녕하세요. 인젠트 기술본부에서 엑스퍼DB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용우 이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오라클로 대표되는 상용 DBMS를 요즘 대세인 오픈소스 DBMS로 전환할 때 오픈소스만의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전환 방안에 대해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순서는 IT 인프라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DBMS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요. 요즘 대세인 오픈소스 DBMS로 현명하게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인젠트 지원 방안과 실제 전환 사례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MS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IT 담당자들의 주요 과제는 아마도 디지털 전환과 인프라 혁신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비용 절감도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되겠죠. 비용은 줄이면서 인프라 혁신도 해야 하고 경쟁력도 갖춰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미션들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몇 년 전부터 클라우드와 오픈소스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향이라기보다는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죠. 특히 공공부문은 2020년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공공서비스 대부분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것을 선포했고요. 금융권은 최근 보안 규제가 다소 완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클라우드와 오픈소스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IT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DBMS 시장을 보면 변화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DB엔진스닷컴에서 매달 발표하는 DBMS 인지도 변화를 보면 최초 집계를 시작한 2013년에 오픈소스 DBMS의 인지도는 상용 DBMS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1년에 들어서는 상용 DBMS를 넘어설 만큼 주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도입에 다소 미온적이었던 금융권도 2020년 들어서 1금융권을 주축으로 표준 오픈소스 DBMS 선정을 대부분 마쳤고요. 코어뱅킹이라고 할 수 있는 계정계 도입까지도 검토할 만큼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오픈소스 DBMS가 확산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무래도 오라클로 대표되는 상용 DBMS의 비용 압박이겠죠. 클라우드 전환이 확산되면서 DBMS도 클라우드에 구축하는 사례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실제 상용 DBMS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게 되면 온프레미스에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아키텍처 구성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용 효율적인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 보다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오픈DB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진부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을 마주하면서 비즈니스 형태도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비즈니스 변화에 따라서 유통되는 데이터의 유형과 특성도 제각각이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관리 기술도 등장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IT 환경에서 오픈DB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상용 DB를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오픈소스 DBMS 자체로도 품질과 안정성 그리고 유연성이 우수하기 때문이겠죠. 다음은 오픈소스 DBMS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환하기까지는 어려움도 있고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레가시 DBMS를 오픈소스 DBMS로 전환할 때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장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SQL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DBMS를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DBMS를 전환할 때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단연 어플리케이션 전환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영향력이 큰 건 아무래도 새로운 시스템을 공부하고 적응하고 성능도 내야 하는 이런 부담감 또는 책임감 같은 것이 있겠죠. 오픈소스 DBMS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 절감인데 어플리케이션 전환은 대부분 사람이 직접 수행하게 되고 이렇게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게 되면 전환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그 전환 대상이 많을수록 부담이 가중될 수 있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일부 제품은 오라클 호환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함수와 쿼리를 변환 없이 오라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플리케이션 전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라클 호환성을 통해 오라클 함수를 오픈DB에서 그대로 사용할 때 몇 가지 문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함수 두 가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자가 null이면 두 번째 인자를 출력한 오라클 함수 MVL이고요. 그리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안시 표준 SQL인 컬러스를 비교해보면
구문 자체는 동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구문에서 MVL만 컬러스로 대체해서 표현하면 될 정도로 간단하게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성능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MVL의 경우 첫 번째 인자가 널이 아니더라도 다음 구문을 실행하게 되고, 반면에 컬러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인자가 널이어야 두 번째를 실행하기 때문에 훨씬 낮은 비용으로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징 처리 기능을 하는 오라클 함수 로우넘과 동일한 기능의 안시 표준 구문인 패치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문을 비교해 보면 오라클 쿼리는 인라인 뷰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안시 표준 구문은 보다 더 심플하게 작성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계획을 보면 원하는 조건에 도달했을 때 액세스를 중지하도록 스탑키를 적용해서 부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전체를 다 읽지 않도록 동작하게 하는데, 오라클 호환성을 통해서 오픈소스 기반에서 로우넘을 사용할 때는 스탑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로우를 다 읽어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성능 손실이 불가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확인한 성능 외에 다른 큰 이슈는 오라클과 동일하게 MVL을 사용할 수 있고 쿼리도 문제없이 실행은 되지만, 실제로 이제 오라클과 오픈소스 DB 간에는 널 값을 처리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처리 방식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값을 반환하는 이런 크리티컬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오라클 호환성을 제공하는 제품을 선택하실 때 결과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이런 점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 호환성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을 좀 살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라클 호환성이 가져다주는 확실한 이점은 기존 어플리케이션 구문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 공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것. 반면에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성능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 그리고 여전히 오라클 기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DBMS나 다른 어플리케이션과의 호환성이나 그런 이식성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말 것 등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점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상용 DBMS를 오픈소스 DBMS로 전환하실 때 오픈소스 DBMS의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표준 SQL 구문을 활용해서 전환하시라는 것입니다. SQL 표준을 활용해서 전환하려고 해도 DBMS 코어에서 표준 구문을 얼만큼 지원하는지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DB 자체적으로 안시 표준을 풍부하게 지원해야 전환이 용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DBMS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세션에서 칭하는 오픈소스 DB는 이미 거의 명백하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오라클이 대응하던 대용량 데이터 처리라든지 아니면 다수 사용자 환경, 그리고 복잡도가 높은 분석, 집계 등의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오픈소스 DB는 거의 한정적입니다. 게다가 최근 빠르게 그 비즈니스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신기술들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안정성까지 제공할 수 있는 오픈 DB는 거의 유일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포스트그레스QL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오픈소스 DBMS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오픈소스 도입을 고려할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스QL은 순수한 오픈소스로서 40년 이상 배포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안정화를 거치면서 시장에서 큰 신뢰를 얻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환경 대응을 위한 풍부한 기능과 안정적인 성능, 그리고 개발자 친화적인 장점을 앞세워서 주류 DBMS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몇 가지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SQL 표준인데요. 포스트그레스QL은 현재 배포되는 그 DBMS 중에서 표준 SQL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준인 그 SQL 2016에서 정의하는 표준 항목을 약 95% 정도로 지원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표준 SQL을 지원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는 가장 많은 SQL 기능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병렬 처리나 파티셔닝과 같은 대량 데이터 처리 기법 제공을 통해서 기존의 오라클이 대응하던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대체하기에 가장 적합한 DBMS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포스트그레스QL의 장점은 다른 DBMS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익스텐션 지원에 있습니다. 익스텐션은 일종의 기능 확장의 개념인데요. DBMS 코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자유롭게 코어에 추가하고 활용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확장 기능은 PostGIS라는 공간 데이터 처리 기능이고요. 실제로 필드에서는 오라클 스페셜보다도 높은 성능을 내고 있어서 게다가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에는 벡터 DB 확장이나 타임 시리즈 확장 등을 통해서 특수한 목적에 맞게 특화된 DBMS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제공하기도 하는 DBMS입니다. 포스트그레스QL이 대세로 떠오르는 이유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DBMS라고 해도 오픈소스 그대로를 실제 업무에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설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고요.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이라면 이런 부담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기가 힘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 상황이나 기술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와 직면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텐데 이를 해소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내부 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실제로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제품 관점에서도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보다 더 능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날것의 오픈소스 그 이상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엑스퍼DB는 포스트그레스QL을 코어 DBMS로 제공하고 필드에서 DBMS를 운영,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능 모니터링이나 데이터 암호화, 백업 복구 같은 이런 솔루션들은 DBMS랑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도입하게 되는데요. 엑스퍼DB는 플랫폼 내에서 자체적으로 서드파티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 절감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큰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드파티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국내 오픈소스 DBMS 지원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기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픈소스로 전환할 때 인젠트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BMS 전환은 데이터 관점과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자동화 툴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테이블과 인덱스, 시퀀서 같은 오브젝트를 엑스퍼DB 구문으로 자동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수작업에 의한 오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수가 상당히 많을 경우에도 빠르게 전환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전환한 후에 데이터도 DB2DB로 직접 이관이 가능합니다. 이때 데이터 타입도 원천 DB와 호환되는 타입 형태로 자동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이관 후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 후에는 통계 정보를 통해서 정합성 리포트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QL 전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원천 DBMS 오라클에서 전환할 때 대표적으로 포팅이 필요한 함수나 구문을 추려봤습니다. 포팅이 필요한 대부분의 함수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오라클 함수를 표준 SQL로 전환할 때 함수의 명칭만 변경해주는 리플레이스 형태로 전환하는 구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이런 구문들은 전환 난이도가 상당히 낮겠죠. 실제로 구조가 상당 부분 변경돼서 전환 난이도가 높은 구문은 커넥트 바이와 같은 일부 구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겁먹거나 부담 느끼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표준 구문으로 전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일부 오라클 호환성을 제공하는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전체 SQL을 모두 재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잡도가 높은 쿼리들은 표준 SQL로 전환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작업이 상당 부분 필요한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고객사에서 수행한 샘플 쿼리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시저 샘플입니다. 보시면 복잡도가 상당히 높은 쿼리라서 1, 2천 라인을 넘어가는 이런 쿼리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1, 2천 라인을 넘어가는 쿼리에서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숙련도가 올라온다면 어렵지 않게 전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애초에 표준 SQL로 개발하셨다면 전환이 훨씬 더 수월할 텐데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카드사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제 표준 SQL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이 된 상태에서 기존 경쟁사를 저희 쪽 엑스퍼DB로 전환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던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설명을 쭉 들으셨으면 표준 SQL 전환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일을 해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젠트에서는 표준 SQL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초 개발 단계에서 표준 SQL로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오라클 함수로 개발된 SQL을 표준 SQL로 전환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 문서와 함께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SQL 변환 자동화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SQL 전환율이 80%에서 높게는 90%까지도 완전하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가장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전환 공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그 어려운 구문들, 커넥트 바이 같은 이런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이런 구문들도 대부분 전환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공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환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인젠트 자체적으로 그 변환을 해서 제공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원 방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 SQL로 조금 더 수월하게 전환하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실제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오픈소스 기반 엑스퍼디비로 전환한 사례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엑스퍼디비 구축 사례로 가장 잘 알려진 케이스는 아마도 ssg.com 사례일 텐데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작년 초 기준으로 메인 시스템 포함해서 4,000코어 이상 사용하시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워낙에 좋은 사례로 남고 있어서 여러 이커머스 기업으로 확산되는 이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H홈쇼핑 사례도 그런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년여에 걸친 차세대 사업을 통해서 메인 시스템을 기존 오라클에서 엑스퍼디비로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기반으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최초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면서 인프라의 현대화 그리고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이런 분석들이 있었고요. 클라우드와 오픈소스 기반으로 시스템을 재편하면서 전사 표준 데이터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 이런 사례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엑스퍼디비 플랫폼의 거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통합관리 환경을 구성해서 시스템을 중앙에서 통합 관제하는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성했습니다. 그 밖에도 모니터링 기능이라든지 로드 밸런싱 같은 이런 별도의 서드파티 기능들도 같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운영 환경으로 전환할 때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데이터 이관 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효율적인 데이터 이관을 수행했는데요. 여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엑스퍼디비 자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능 외에도 인젠트의 인포시어 트랜스라고 하는 TDM 솔루션을 별도로 활용해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메인 시스템을 총 8개 노드로 구성했고요. 이커머스 특성상 상품 조회나 가격 비교와 같은 이런 읽기 트랜잭션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비율도 상당히 높은 환경인데 적절히 이제 리드 트랜잭션을 분산할 수 있는 이런 부하 분산 환경을 같이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이벤트 같은 이런 이벤트들을 간혹 진행을 하게 되는데 평소에 그 트랜잭션 대비해서 8배에서 10배 정도 이런 트랜잭션이 갑자기 몰려드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런 환경에서도 서비스 지연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투자증권의 캠페인마트 구축 사례입니다. 기존 오라클 엑사데이터에서 오픈소스 기반의 엑스퍼디비로 전환한 사례인데요. 캠페인마트라고 하면 수억 건의 활동 로그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이런 분석 업무가 주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스트그레스QL 하면 OLTP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런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례로 저희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분석이나 집계가 주 업무다 보니까 복잡하고 무거운 쿼리를 빈번하게 실행하게 되는데 이때 DB가 다운되거나 또는 쿼리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2번째 요구사항은 기존의 엑사데이터 대비 일정 수준의 성능은 보여줘야 한다는 이런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런 2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 환경과 유사한 BMT 환경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었고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분산 처리라든지 또는 시계열 DB 확장 같은 이런 확장 기능을 이용해서 BMT 결과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는 통합 테스트를 거치면서 쿼리 튜닝 같은 이런 그 성능 최적화 작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기존의 오라클 엑사데이터 대비해서 높게는 80%까지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런 사례였습니다.
OLTP 시장만이 아닌 OLAP 시장 확대에 대한 이런 가능성을 저희도 엿볼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 오픈소스 DBMS로 현명하게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인젠트가 지원하는 전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프로젝트를 저희도 수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포스트레스QL이라는 오픈소스 DB의 잠재력과 유연성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의 기술력도 한층 성장할 수 있었던 이런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시장과 기술은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저희 인젠트도 지금 잘할 수 있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분야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